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하는 농계 김성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 그렇게 됐습니까? 네, 김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웃는 농객 최진보. 네. 자, 그리고 유권자 연대 오윤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대세입니다. 네. 아주 들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우리 팟빵 옆에 오늘 다른 이제 팬클럽 행사가 있어. 그래서 사람 줄 딱 서 있었어. 맞아. 자기 보러 온 줄 알고. 들떠가지고. 아니 연령대가 너무 젊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0년 더 올라가신 분들이 서 있는데 네. 이상하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야, 들떠 있어 지금.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순간 기분은 좋다. 기분이 좋았어. 네. 하필이면 바로 옆에서 해갖고. 네, 바로 옆집에서 지금 하고 서 있습니다. 있더라고. 네, 20대 여성들 쫙 서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살짝 좀 다들 대단하시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희재 대표의 활약에 힘입어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 중이라 뭐 뉴스도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의 하락세가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락할 만한 요소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련 뭐 여당 관련 계속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녹화 시간으로 오늘 와, 이거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은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가 이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떴어요. 이거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수의 계약이라고 자꾸 넘어가는데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 2천만 이상 넘어가면 수의 계약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급하다는 이유로 계속 수의 계약 해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뭐 조만간 있으니까 한번 다 뒤져 보면요 문제 커질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용산 이전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 댓글. 아이디 변희재. 아이디 변희재. 네. 만약에 이런 게 밝혀지면은 사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니 일단 직권남용은 100%고 누가요? 대통령이? 그 배임도 100%고. 대통령이? 아니 이건 이제 결정권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결정권자는 배임하고 직권남용 100%죠 이거. 이번 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리면 그 업체들은 포스터에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시회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일부 있다. 즉 그 르꼬르비지에 전이나 또 마르코스 전 아니죠 마크로스인가요? 아닌데 마르크스 공부한다며. 공부하는 농계. 마모식. 네. 코바나 콘텐츠 관련한 코바나 콘텐츠 기획전의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들인데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해줘서 감사의 뜻으로 이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장난인 거예요. 건축회사가 돈을 내서 후원한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전시회 때 인테리어를 했던 업체는 맞고 그 업체를 감사의 뜻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후원자에다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니까 그건 후원은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그 업체들이 이번에 대통령 관저에 공사를 맡은 것이 사실이고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상은 수의 계약이 안 되는데 국가 안보 사항이나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작년 전체 수주액이 17억 원입니다. 대통령실 공사의 규모가 지금 100억이 넘어가는 규모고 안보나 이런 보안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신용 있는 업체들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기술사 기사 포함해서 3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중소업체들 그리고 지금 취재해 보니까 한 업체 같은 경우는 한 해 인건비 지출액이 9,600만 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원 한 2명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이거 지금 인테리어를 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선 이게 관저가 혼자 쓰는 데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 1년 쓰다가 버리고 나가는 데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수의 계약에서요. 이제 긴급할 때 수의 계약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워낙 급하니까 다른 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하던데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원래 믿고 맡기는 데다가 수익해라는 얘기지 이건 수익액하면서 그냥 전혀 생판 모르는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다른 맥락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 그동안에 계속 이제 변희재 대표님이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를 이제 뭐 1위부터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성공. 예. 예. 아 그런데 진짜 이번에도 보니까 김 여사가 주무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를 아무도 지금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강신업 지금 완전히 지금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죠. 네. 그래? 링에 올라오려고 이제 뭐 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여의도판에 이제 직접 들어와서.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 그 이번에 그 비대위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강신업이 한 3번 지르니까 바로 비대위 체제 넘어가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저는 강신업이랑 청공만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럼 그대로 가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 그래? 뭐야? 팬클럽 회장 사퇴했는데? 그러니까 사퇴라는 건 이제 네. 가운을 벗고 이제 링에 올라오는 거죠. 네, 이제 뭐 필요 없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강신업이 지르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거기에 공교롭게도 딱딱 맞았다 이거죠. 네, 뭐 이준석 처리 문제나 다 그렇게 갔죠. 사실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다 그러는데 조용해봐야 그 팬클럽 회장이 그냥 너무 하니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거랑 차이가 없죠. 네. 그리고 또 그 조선일보에서 이상한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대선에서 축출된 무속인 법사 A 씨가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사칭해서 뭐 세무조사, 인사 등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소문 때문에 자체 조사에 나섰다라는 걸 보도했어. 아니 소문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이게 축출됐다는 보도도 사실은 그 믿기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건 김용호 저 가세연의 김용호가 다 폭로했던 내용인데 뭐 그쪽에 반박을 못했으니까 대선 때 건진이 문제가 아니라 건진과 관계된 사람들이 캠프에 다 들어왔다. 네. 뭐 딸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나갔다는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 인수이나 저 캠프에서. 근데 이번에 이게 그 건진인지는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지만 되게 건진하는 전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실 안에 지금 툭툭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건진과 관계된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출됐다는 보도 자체가 나는 거 조선일보가 뭔가 정치 공작형 보도가 아닌가 하는 게. 이 축출되는 확정된 사실로 없어요. 예, 축출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축출됐다고 전제하면서 뭐 조사한다. 그래서 이 자체 보도가 좀 공작형 보도 같아요. 그 보도는 그러면 뭘 위한 공작이에요? 예를 들면은 건진과 그 연결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도 있고 건진이 밖에서 막 해먹고 있다 치면은 문제가 되니까 조선이나 어디서 이제 요걸 좀 막아주려고 미리 터뜨리는 거지. 축출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터졌을 때도 대통령실의 책임이 좀 경감되는 그 효과를 노린 보도가 아닌가. 하여튼 정상적인 보도는 아니에요 저거는. 만약 이제 변 대표 말이 맞다면 이 보도의 역할은 이런 거죠. 무속과 연계지어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선을 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선 긋고 우리를 팔아가지고 만약에 무속인들 그런 행동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 결국. 근데 지금 변 대표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그게 계속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럼 무속인들이 얘 모르겠어요. 이분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조선일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먹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 누구한테가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생각해봐. 대통령 부인하고 내가 잘 아는데 이러면 무속인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먹히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형도 팔고 다녔을 거예요. 왜 내가 무속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무속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이제 무속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이게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변 대표 말에 의하면 건진 법사가 다 한다잖아요. 저는 싹 빼갑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 말에 의하면 건진 법사가 다 한다니까. 댓글에 의하면 건진 법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댓글은 누구의 댓글? 지금 보면 나왔던 얘기 중에 자체 조사한다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하잖아요. 네. 민간이 사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척이 하는 겁니까 이 비리를? 김건희 여사를 누가 팔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기사 내용대로. 그럼 이건 고발건인데. 내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를 팔면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실에 나를 조사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를 본 사람이
팔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가서 팔았으면 뭐 돈을 받든 뭘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경찰이든 어디다 고발을 하고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하는 게 맞지. 그러네. 그걸 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해요? 일단 민간인 사찰이에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도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거꾸로 말하면 그러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재발을 저리는 중이고 두 번째로 이 정부에 민정수석실이 있습니까? 옛날에 민정수석실이 했잖아요. 네. 없죠? 네. 특별감찰관제도 없죠. 네. 그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조사를? 공직기강비서관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까 공직자가 아닌 경우 이제 하게 되면 사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수. 아니 그 법사는 당연히 공직자가 아니겠죠. 그 사람을 자체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사찰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예리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 그 만약에 그러면은 그 법사에 그 연결된 그 딸이나 아들이 대통령실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라면은 공직기강 비서관 조사한다 그러면은 그 전제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있어요. 예리하네. 예리하면 예리함으로 바꿔. 근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런 무당 얘기, 무속 얘기는 사실 끝까지 부정하고 싶은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맞아.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진짜 알겠는데 이거는 끝까지 부정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힘드네요. 야 이거 조선일보는 빨리 이거 보시고 기사 내리셔야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궁지에 몰릴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문제야 지금.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이상한 보도네. 근데 문제라고 인식해봤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좀 급하게 쓴 기사 같아서 변희재 대표님처럼 뭔가 다른 쪽에서 추적해 들어가다 먼저 물을 타놓은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로 읽혀집니다. 저는 그냥 소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나서나 이 정도로 좀 궁금했는데 야 예리한 지적. 최진보 맛있습니다. 네. 웃음 사냥꾼. 그렇지. 웃음 사냥꾼.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부처 업무 보고 관련해 가지고 3번이나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배석자 없는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교육부의 조기 입학 강행 발표였거든요.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계속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후보 시절에 내가 뭐 다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전문가를 중용하겠다 그랬는데 왜 자꾸 이거 독대 보고 받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업무 보고 취소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독대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요 업무 보고하면 청와대 수석들도 같이 배석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부처에서 오는 사람도 국장급 이상은 다 배석을 해요. 실무진들이 쫙 오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다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 알겠어요. 아니면 장관이 다 알겠어요. 장관도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국장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거기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논의가 돼야 제대로 된 논의가 되는 거지. 이번에 그 학제 개편도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일정도 빨리 하는 거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검토 안 할 수가 없잖아.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하면. 그러면 아무런 논의 없이 지금 이제 오윤혜 유권자 대표는 본 직접적 연관이 돼 있는 분이잖아요. 이해 당사자.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사회에 미칠 파장은 어떤지 또 뭐 단순히 일찍 졸업시켜 가지고 대학을 취업 전선에 빨리 뛰어들게 하겠다는 요즘 대학생들이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보통 7년 8년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될 때까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참 일이 없다가 직업이 없다가 들어가면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적을 두고 있다가 학생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학점만 등록해도 학생으로 인정해주고 학생의 권리를 줘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7, 8년 있는데 지금 계획은 뭐냐면 17, 18에 빨리 졸업시켜가지고 취업 현장에 뛰어들겠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진짜 바꿔야 될 것은 빨리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교육의 질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엄청 해오잖아요. 원주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주율을 외워야 돼? 3.14.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외워야 돼. 이 과정이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왜 웃어요? 난 진지한데. 넌 너무 안 해왔어. 그래? 외워야 돼 외울 거는. 진짜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뺑뺑이 돌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학교만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이면 아이들 저는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순애 장관이 다시 한번
사퇴를 하든지 아니 다시 한번 사퇴. 언제 했나? 이 부분 자격 안 되는 사람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음주운전에다 맞아. 그 사람이야. 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엄마들 마음도 모르고 아무튼 이건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아이들은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부속품 아니요. 내가 사실은 전혀 이걸 감 못 잡았거든요. 이게 뭐가 의미인지를 저도 그러나 전화 똑같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라고 지금 나라를 구하는 내년은 한다 그러죠. 시야가 넓어지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슈를 제가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게 어제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대통령 쉴드를 쳐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낳고 시설에 모인 아이들을 보고 윤 대통령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 시설은 돌봄센터거든요. 지난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센터를 방문해서 너희들은 뭐 좋아하니 김치찌개요 하하호호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 좀 낙후된 현실이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돌봄센터는 현행 법상 초등학생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순애 장관도 대통령도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센터 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학교를 진짜? 안 다니면 돌봄센터를 못 가. 나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거기 가서 5살짜리 애들 보고 야 이런 돌봄센터를 보낼 바에 차라리 초등학교 보내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2시에 끝나고 나면 그때 돌봄센터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가 간 데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니까요. 교육부 장관 나와서 대통령이 돌봄센터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초등학교를 좀 학년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교육부 장관이 교육 행정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석이라도 시켜서 해. 물어보고. 그래. 그 얘기는 좀 제가 또 여당 패널들한테 들어보니까 왜 그런 거야? 이건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여당 패널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한 10분 보고를 하면요. 하여튼 그건 됐고. 라고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또 훈화 말씀을 좀 길게 하신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야 그렇게 하겠냐 설마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여가부 발표할 때. 그러니까 여가부 보세요. 상식적인 나라라고 하면 일주일 전에 대통령실에서 여가부에 전화해서 자 대통령님의 의지는 폐지에 굳어 있으시니까 폐지 계획 만들어 오세요.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할 때 자 이렇게 폐지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내용 좋네요. 이게 보통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당일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 계획 보고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됐고 폐지 계획 세워보세요. 라는 얘기를 당일에 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나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업무는 내년 예산까지 다 짜서 1년치를 준비해갖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걸 지금 보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를 해야 7, 8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국회로 10월에 서류가 넘어오는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다 준비해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폐지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걸로 봐서 이거 대통령님의 훈화 말씀 듣는 시간이구나.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아이디어 뱅크. 근데 이 위험해요. 아이디어 뱅크요. 아마 제가 업무 보고가 뭐 취소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슈가 됐던 기억이 없어요. 다른 정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면서 대통령의 일은 업무 보고는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장관들과 상의하고 독대도 했다가 이 실무자로 데려왔다가 이게 대통령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늘 일상이 업무 보고인데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만 업무 보고가 언제 잡혔는데 연기가 되고 취소되고 이 얘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하지? 상시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보고가 엄청 밀려 있을 거예요. 할 것들이. 그럼 계속 이게 터져 나가는 거죠. 보고해가지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지금 밀리는 것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에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휴가 때는 일 비슷한 건 안 하고 휴식만 한다고. 미쳐버려요. 근데 이거를 엄청 강조를 세게 해 지금. 3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거 엄청 강조하고 있어. 그 대통령실 관계자 해고해야 돼요. 그 관계자요? 안티야 진짜.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근데 너무 강조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무슨 뭐 재계획을 센다 이런 거 절대 없다고 막 절대 없어. 최신 절대 없다. 그 중에서 최고봉이 작년 6월부터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 8개월, 4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엿먹인 얘기냐 하면 이분이 6월 전에 직장이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네. 대한민국 제일 빡센 직장으로 알려졌던 곳이거든요. 검찰총장. 거기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6월부터 힘들었다는 거야. 검찰총장 할 때는 할만했나 보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여론이 원래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잘 씹네. 잘 씹어. 대통령들이 휴가 간다 그러면은 저기 저도나 네. 뭐 청남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많이 그랬죠. 예. 왜 안 가냐면은 강남에 술집 다 약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네, 그런 댓글을 이런 거 하지. 댓글이야? 네, 그런 댓글들이 오늘 댓글을 많이 보고 오셨네. 아니 국민한테는 120시간씩 주 일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3달밖에 안 됐는데 댓글에 계속 씌었으면 좋겠다. 댓글에 쭉 씌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댓글이 7,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대통령 씨 현실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잘 씹네. 부담감이 없네 다들. 방송 끝날 때 댓글들 다 제출하세요. 근거 없이 하면 위험해. 출처 다들 제출해. 나는 기사만 읽었어요. 기사 읽었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은 근데 조금 요새 실망스러운 게 이 대표님의 전공 분야가 표절, 논문 표절이야. 네, 검증이지 검증.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이번에 이 표절 아니라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표절을 잡아서 이 자료를 대학에 넘기면요, 항상 대학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요? 일부 뭐 인용 미숙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결론은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경우에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정부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 뭐 교수님 계시지만은 논문은 이 저자가 대학의 심사를 받아서 발표하기 때문에 논문이 표절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대학이 공범이에요. 그걸 잡아냈어야 되거든. 교수들이 못 잡아낸 거다.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칼같이 잡아내는 논문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뭐 외부에서 뭐 이런 사람들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후에 잡아버리면은, 예를 들면 국민대가 잡았다 그러면 국민대가 이제 자기 이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으니까 안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대가 수준 떨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해보니까 서울대가 제일 심하고요. 서울대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예 안 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내가 그 서울대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진중권 이거 잡았잖아. 그거는 그냥 쫙 그냥 한 큐에 근데 안 잡아 절대. 그냥 넘어가 버려. 이게 그나마 제가 해보는 경우는 성균관대하고 연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흉내를 내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이럽니다. 그 이재명 의원도 저희가 가천된 논문 표절을 잡았는데 그 형님이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잡았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바로 철회를 했어요. 성실하게 못 썼다 인정을 하고, 근데 그걸 가천대에서 문제 없다고 또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어찌됐든 넘어가면 이거를 그냥 덮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찌감치 이거는 안 된다. 논문 표절 문제는 제3의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산을 만들어야 되지, 학교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건 표절 안 넘어간다. 그럴 거면 빨리 발표하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발표합니까? 그걸 이제 무마시키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 무마시켜야 되니까 이제 논리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국민대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그 문대성 씨 있잖아요. 문도리코. 그분은 그거 취소했어요. 문도리코 맞아. 그것도 국민대였죠. 같은 국민대인데 그때는 왜 취소를 하고 이번에 안 맞네 문도리코. 그 체육인들이 이제 학계 영향력 없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 태권도 선수는 날려버리고, 그 뒤에 예를 들면 문대성 한 명에 다 덮었었고요 표절은. 그 뒤에 저희가 한 40명을 걸었는데 진짜 한 명도 안 걸렸어. 몇 퍼센트 정도 일치하면 이거 표절이?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기준 미디어치는 30% 걸리면 넘기거든요. 30%.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10% 이상 걸리면 한다 그러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낮춰버려요. 막 무슨 수를 써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낮추려고. 그 문대성 씨는 우리가 보니까 17% 표절이었거든요. 그래요? 30% 미만. 네, 30% 미만이에요. 그래. 국민대가 웃기는 거지 그러면. 진짜 웃기는 거네.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애매하네. 얘기했지 변 대표 말씀처럼 17%인데 그거는 표절이라고 해서 학위 취소해 버리고. 지금 김건희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50% 넘어갔거든요. 그랬어요. 50% 넘어갔어요.
어찌됐든 뭐 표지만 봐도 약간 질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듭니다. 유지 부분 있고 했었는데.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저 낸시랭 논문 우리가 잡았는데. 낸시랭 지금 너무 힘들어. 뭐 논문에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 이런 논문 막 일기가 써 있는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 표절은 아니잖아. 창의적인 본인 꿈이야 본인 꿈. 네. 그것도 어느 학교에서 그랬어요? 홍대. 홍대. 낸시랭이 힘듭니다.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진중권 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즘은 사실 실드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뭔가 이제 실드 치기 어려운 게 터지면 한 2-3일 잠수 탔다가 뭔가 딴 거 튀어나오면은 탁 나서 치고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두더지처럼 움직인 거야. 같이 잡고 있잖아요. 두더지 잡고. 두더지 잡기에. 두더지 왜 안 잡아? 요즘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 세게 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문제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또 봐야죠. 그래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단 한 번도 깐 적 없어요. 진중권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깐 적 없어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실세를 파악하는 거지. 김건희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 가지고. 그래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호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왜 갑자기 비호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은 지금 유일하게 제가 정치보복 대상을 하고 짚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이준석하고 이재명 씨하고 그리고 제3자가 홍준표라는. 이렇게 세 명을 항상 짚었어요. 세 명을 친다 그러니까. 일단 둘 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여기서 일단 버텨보자. 그게 하나 있고. 또 어차피 윤석열은 자기가 볼 때는 위험해 보이니까 그럼 자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 정권을 지키는 거에서 이제 보수 지층을 흡수하겠다 막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좀 잔머리를 너무 쓰는. 그리고 지금 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난번 정수장 사건으로 홍준표 시장을 기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처벌 대상에 홍준표 시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대구시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사법 처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정수장 사고와 관련돼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다쳐서 이제 3명 이상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들어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시장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본다고 하면서 한 2주째 목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항상. 공권력에 대해서 좀 잘 보일 필요성이 있군요. 그분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 움직임은 잘 보죠. 그래요. 그리고 홍준표 씨야말로 이른바 어용 검사 1호예요. 너무 그렇게 전선을 확장시키지 마요. 박철원 씨 수사해가지고 그분은요 증인을 날조했어. 없는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박철원 씨 구속시켰거든요. 모래시계 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같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없는 증인을 날조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YS가 잘했다 그래가지고 배치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대선배예요 어용 검사에. 나만 못 알아들어. 네네. 요거는 못 알아들을수록 유리합니다. 어용 검사라는 거. 네네네.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국민의힘 내홍. 와, 여기는 진짜 내홍? 심각하다.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래요? 권성동 원톱 체제로 잘 가나 싶더니 문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체리, 엄지 체리. 엉망진창인데. 배현진 최고위원은 뭐 사퇴했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최고위원에 들어가가지고 투표도 하고 투표하고 최고위원의 그 비대위 체제 안건이 통과가 돼버렸어. 뭐 복잡해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배현진 최고부터 움직였다는 자체가 제일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최고위원 사퇴했다는 자체가 이제 본인의 뜻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상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장제원 의원 쪽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판단을 했던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첫 장면을 다시 돌아가 보면 문자가 까지고 나서 대통령이 경로했을 줄 알았는데 울산 내려가는 비행기에서 이틀 동안 고생 많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돌려줬다. 그 뒤에 단어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틀 동안 고생 많았지. 앞으로 푹 쉬어. 요 대사가 빠진 상태로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 요걸 그래서 이 워딩을 흘린 거예요. 흘렸어. 그래서 그거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TV조선을 통해서 무슨 보도가 나오냐. 무슨 말이야. 비대위를 갈 거야. 라는 보도가 나오고 다음 날 아침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 사퇴. 요게 다 일관된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내에서 지금 전쟁 중인 거고 버티려고 했던 이 권성동을 밀어내고 장제원 쪽에서 이제
등등등등 해서 막 이런 작업들 윤핵관 작업들 해서 이제 최고원들 막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당에서 이제 이런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야 그래도 이거는 전원 사퇴하기 전에는 해산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의총으로 뭉갠다. 그래서 의총을 이제 장제원 의장이랑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의총에서 결의하고 있는데 의총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당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89명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의견만 그냥 하나로 모은 거야. 뭐 때문에 모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비대위로 가자고. 비상대책으로. 예. 비상시국이다. 그러니까 권성동을 몰아내자라고 해서 모인 건데 김웅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김웅은 왜? 유승민, 김웅, 이준석이 또 한때는 굉장히 친한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니까 기록에 남겨놓는 차원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 천하가 막을 내리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심이 언제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문자예요? 아니면 비행기예요? 아니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전 비행기에서 이미 이야기할 때 끝났다. 이제 끝난 상태로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나 그날 저녁에 보도까지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권성동 체제로는 불안해서 못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쳐내? 그러니까 뭐 쳐낸다기보다는 야 너무 고생 많았는데 네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축구할 때도 선수 교체한다고 완전히 의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금 너는 아니다. 라고 한 발 빠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근데 비대위 체제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예. 근데 이제 권성동이 그냥 선수를 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거지 결국은.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윤석을 어떻게 쫓아내야겠는데 그게 핵심이야 지금은. 근데 기회가 온 거지. 그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럼 싹을 자르고 가자. 왜냐하면 지난번 징계에서도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뭔가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걸 완전히 정리하고 가는 방법은 비대위로 가는 방법밖에 없고 이번 기회에 놓치면 또다시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지 결국.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윤석열이 이미 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을 놓쳐버렸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통제력 상실. 뭐 윤심이고 뭐고가 없다는 거야. 도리도리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장전 볼 때 권성동 볼 때 말이 다르게 나오고 그냥 물론 약간의 좀 이제 좀 정리했다는 그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윤석열의 지시대로 지금 여당이 일사불란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로 간다는 건데 각자 도생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장제원이 주도하는 거는 맞는데 장제원이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절대 윤석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울경 문제가 지금 지지율이 부울경이 완전 박살났거든요. 30% 초반이 나와버리면요. 장제원이고 김기현이고 다음 총선 장담 못해요. 이러가면.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에 조경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조경태 부산 아니에요. 부산. 조경태는 시종일관 윤석열을 까대기 했었어요. 지금 저 윤석열 사진 아직까지 안 걸려있는 게 조경태가 지지율부터 올리고 걸자 이래가지고 권성동이 사진 올리자고 했는데 뭐 그게 조경태 막았고 오늘 조경태가 또 장관 2명 나가라. 행안부하고 교육부 그래서 지금 저는 부울경 쪽에서는 조경태를 올려가지고 정권하고 한 발 떨어진다. 네, 미리 벌써부터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할 거라고 해요. 근데 저쪽 이제 이른바 윤석열 쪽에서는 정진석이나 막 김한길 얘기하는 것 같고 대충 좀 어떻게 좀 가까운 사람하고 이쪽 전체적인 부울경이나 아마 나 수도권도 그렇다고 보는데 수도권도 야 조경태 내세워서 정권하고 떨어지자. 벌써부터 이제 이 뛰어내리는 태양에서 그리고 충분히 국민의힘 애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 평생. 아니 이제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충분히 3개월이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이거 자료하면 넣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말씀드리면 22대 총선 지역구 정당 후보 지지도를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51%로 9%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이 34%로 1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가 전국적으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음번에 재선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51대 34다? 이러면 대통령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방금 단독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건진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에게 건진 법사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 네. 그 너무 무식한 우리나라 이 무슨 나라야? 자, 그럼 대기업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나왔을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양쪽 어디든 이걸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해도 되는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방증이다. 조금 전에 나왔던 조선일보 보도를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말하기 불편할까봐 보도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제 세계일보를 인용해서 건진이 그랬구나라고 건진 한 건 아니지. 대통령실 건진 법사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대기업에 했다. 아니 대기업에 연락해서 조심하라 할 게 아니라 건진 너 조심해라고 한마디 하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이렇게는 가면 안 되지 나라가. 그럼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런 뉴스가 새어 나오는데 조금씩 1mm씩 거리를 둬야지 총선 때까지 날짜에 맞추거든. 1mm씩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보니까 단독이 떴네. 야, 이 말이 되는 보도입니까? 이런 보도가. 아니 건진 한 명한테만 그냥 혼꾸녕 내면 될 거를. 그러니까. DM만 보내면 되는 아니 왜 한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아니 뭐 그 이상한테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 댓글 찾으세요 댓글. 네. 강실험한테 조용하는 말도 못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성동 의원은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자가 보여지게끔 해서 공개가 된 거죠? 원래부터요. 장제원이 밑바닥을 움직여서 갈아치려고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 이 문자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엎어야 되겠다 하니까 사실은 저는 건성동 씨가 엎은 이거를 막으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깐 거야 사실은.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 아닙니까?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도 결국은 지금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바닥부에 장제원이 요 바닥을 잘 잡아놔가지고 초선들을 잡아놔서 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을 길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너무 급해서 던졌는데 안 먹힌 거죠. 아니 그거를 캡처해서 장제원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거를 공개할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다.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알아야 됐나 봐 지금.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기자 한 명 찍은 게 아니라 15명의 기자가 찍었어요. 꽤 오래 들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강조하지만은 3년 전에 그 비키니보다 걸린 사람이 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키니 입은 거. 비키니 입은 거는 아니고 입은 여자 사진을 봤지. 그거는 건성동이 보고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대단하네. 저는 고의로 폭로했다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 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냐. 왜냐?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가 있었죠. 그리고 7억 각서 병원장 인터뷰가 있었잖아.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수사 서두르라고 질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 이건 결국 윤심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준석이 거의 막 섬도 다니고 막 전국을 다니는데 거기에 당원들이 모여요. 네.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들이받고 있으면요. 어디다 대고 당원들이 모입니까 지금. 모이고 있는 것 자체가 원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차 중반 때 벌어질 일들이 지금 3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총선 때 같은 거 보면은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앞두고 많은 비대위원장 대표적으로 이명박 때 말기 때 이제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됐었는데 그때 그 친이계 사람들도요 이명박이 누구예요 그러고 다녔어요. 선거 치를 때 다 친이색 옷 벗고 그냥 다 친박으로 갈아입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변신은요 원래 수성이어서 좀 일찍 가는 거지 원래 하던 일들을. 3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총선이 지금 1년 6개월이죠.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하면 가거든요. 그냥 내년부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윤핵관들하고는 조금 놀았지만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봤고 얼마 전에 스타 장관 발언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 스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진짜요? 자, 내가 키운 새끼들이 다음번 총선에서 저것들 밀어내고 공천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구나.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수석들과 비서관들 그다음에 스타 장관이라고 불리는 이상민 한동훈 본인들 계획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음번 총선에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가 라임 옵티머스에서 금융범죄 엄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잖아요.
요걸로 엮이는 여야를 할 것 없이 그때는 민주당만 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까지 해서 싹 한번 솎아내고 정치인들이 엮어서 그 빈자리에 이제 스타들을 꽂아 넣겠다는 계획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제 거기에다 지지율까지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m씩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또 강신업 리스트 있습니다. 강신업 리스트는 뭐예요? 그 성상납 받은 야당 10명, 여당 5명이라는. 그러니까 이준석만 성상납 댓글이에요? 아니요. 강용석발의 공식 강용석. 네. 아니, 현직 여당이에요, 아니면 저기 과거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10명, 지금 국민의힘에 5명 있다. 그래서 강신업이가 지금 저 교도소 가가지고 그 김성진한테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상납 리스트예요? 네, 정치권. 김성진이 그러면은 저 이준석 성상납 시켜서 해줬다는 게 벤처 사업가.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 아니고, 지금 급합니다 저. 그러면 강신업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판을 그린다고 댓글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른바 김건희발 이 피해 숙청과 정계 개편이라는 게 나오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15명을 만약에 공개가 되고 수사 들어가잖아요. 거의 여의도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집니까? 이게 성상납이기 때문에 뭐 그중엔 가짜도 있겠지만은 이걸로서 강신업이 이거 들고 오자마자 다 꾸러 질렀다니까요. 다 나가라고 권성동부터 너희 다 까겠다 그래가지고 홍준표한테도 너도 조심해라. 그리고 지금 그 리스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 리스트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야 뭐 관료들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했던 정황이 있고 그 김성진 씨의 재판에서 보면 판사가 이 나머지 뇌물 리스트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상당 부분 사실인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판결문에 집어넣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리스트인데 김성진 씨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뇌물을 줄 때마다 매일매일 기록을 한 거야. 오늘 누구랑 룸사롱 갖고 누구 접대고 이게 적어놓은 리스트를 이미 검찰이 갖고 있고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해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도 받아보면서 이제 그걸로 이준석을 깐 건데 이준석 앞뒤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준석께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등장한 다른 인물들도 사실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게 커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사 또 연로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 리스트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리스트를 그럼 이제 강신업 씨도 확보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면 같은 리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이카이스트가 뭐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벤처라 그래서 그 원격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고 그 김성진 씨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옆방에 있어가지고 친해요. 많은 대화를 했고 되게 잘해줘요 사람들한테. 근데 여야 정치인들이 그 정도로 모일 만큼 그 정도 한 80억인가 투자를 받았는데 수완이 좋은가 보지. 그게 이제 사기다 그래가지고 지금 9년형을 받았어. 그래서 김성진 씨가 저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제가 좀 그렇게 좀 방송했거든요. 그래도 접대했으면 넘어가지 그걸 또 기록해서 까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자기 지금 정치인들 많이 갖고 있는데 한 명도 안 까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편지를 또 보냈어요.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최근에요? 아니 변희재한테는 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그 깐 거 가지고 제가 비판 좀 했더니 자기 뭐 정보원들이 알려준다고 자기 까지 말라고. 사람은 참 좋습니다. 좋아요. 뭐가 좋아요 또? 사기꾼들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기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를 이제 시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카드로 그걸 다시 이렇게 좁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걸 협박을 통해서 잡으려고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 가지고 내부에서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될 거라 보세요? 다수는 선거를 치른 다수는 조경태로 가서 빨리빨리 정리하자는 입장이고 좀 이제 대통령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진석이나 김한길 얘기죠. 근데 김한길은 근데 진짜 심각하죠. 근데 의외로 또 김한길이 된다고 하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한길이 가면 일정 부분 중도적 성향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민주당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거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명단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협박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명단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넘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본 명단에서요 민주당에서 글로 넘어갈 만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럴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의 저 기득권 세력들이 좀 걸려. 예전 같으면 이거 다 편집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편집을 못 하겠어. 민주당에서 넘어간다고요?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김한길, 김건희발 정계 개편에 민주당에서 참여를 시키려고. 김건희발.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인위적 정계 개편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정 정국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비슷한 걸 해서 보여주고. 와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건 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이런 모든 정계 개편은 국민을 위한 거 하나도 없네요.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완전 투쟁하고 있는 거밖에 안 되네요. 아니 이제 그렇게 정리되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언제 지금 이렇게 맨날 성상납 받고 뒷돈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매불수도 또 짐 싸야 될지 몰라요. 매불수도 같이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으니. 왜요? 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뭐 또 걸려가지고 또 짐 싸서 절로 김한길로 이사가 될지 모르지. 왜 이래 또? 그런 거 무서워서 이 사람은 아무하고도 밥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괜히 그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희 대표님 출연 안 시키면 내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너무 심해요.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자꾸만 그 현실화되니까 참 너무 힘들고. 아니 정계 개편은 음모론의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이 호남 쪽으로 발을 못 뻗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5.18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이런 걸 포함해서 그 진보와 보수로 나누었을 때 호남 보수까지를 총괄하는 형태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종류의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음모론과 아무 상관없이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러면 차기 주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 네. 김한길 씨가 오느냐, 조경태 의원이 오느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조경태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온다면 윤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분이 저 민주당 출신으로서 부산에서 삼선을 했던 하고 민주당이 부산 약세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분은 당 권력과 좀 떨어져서 좋게 얘기하면 민심 따라가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런 스타일로 5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딱 가면요 무조건 총선 이기는 것만 머릿속에 쓰지 뭐 윤석열한테 뭐 같이 겹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늘 벌써부터 장관 2명 나가라 그랬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강용석 변호사 아까 이름 나왔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뭐 스페인 갔다 가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 때 선거 자금을 쓴 게 막 친인척 회사로 막 들어간 자료가 공개가 돼서 정치 후원금이요? 네, 그러니까 후원금 20억을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자기 뭐 부인, 자기 뭐 무슨 조카 뭐 처남 회사 그리고 자기 밑에 직원 회사 막 여기다 돈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 팩트로 나왔어요? 네, 팩트로 자료가 다 공개가 돼서 제 생각에는 아마 김세희가 그 후원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세희가 깐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근데 뭐 그 자료는 제가 안 봤는데 선관위를 통해서 전체 자료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회사의 대표 인물이 누군지는 김세희 씨가 연결을 한 모양이네요. 그건 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쓴 것 영수증을 다 이제 다 제출하도록 되고 선관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가면 자료를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이제 변호사의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아니 변호사가 뭐 감옥까지 갔던 사람인데 뭐 법을 제가 강용석 변호사 잃어보면요 법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변호사야. 법을 안 무서워해서. 안 걸리겠지 그냥 막 가서 그 사문서 위조하고 와 진짜 심해.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영화 속의 인물. 와. 그 입국하면 체포됩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보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직원 회사로 막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른바 자금 세탁인데 선거장으로 빼가지고 돌려서 먹는 건데 선관위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선관위에 이제 이런 자료를 주면요 선관위가 막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단계예요 아직. 근데 이제 그걸 사전에 이제 김세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튜브에 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뭐 저는 뭐 제가 볼 때 강용석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받아요. 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들어와야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강용석이 저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할 게 상당한 이제 이슈가 많이 떨어졌는데 진중권이 바닥 기어다니지 강용석이 30%의 전력의 누수가 방송 소재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 둘 가지고 많이 해먹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네. 당분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보수 쪽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좀 날라갔네, 그죠? 요즘 안정권도 조용하고 큰일 났어요 이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네. 지금 뭐 최대 먹거리는 그러니까 뭐 용산이네요. 네, 이제 대세가 끝나가는구나 나도 이제. 한 다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지율은 어디까지 끌어내릴 생각입니까? 아니 지지율은요, 저는 0%까지 간다고 확신하는데. 0%가 어디 있어? 진짜. 왜냐하면 후원증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28%가 전부 다 저랑 같이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은 지지율은 태극기라고 보세요? 태극기죠, 남은 지지가. 그래요? 네, 태극기 할매들인데. 그래요? 이분들이 윤석열 편이 아니라 제 편이에요, 다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윤석열 조작 검사 타도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퍼지면요. 0%대 0%. 또 태블릿으로 갑니까 결국?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태블릿 공개를 하고 1태블릿을 그리고 9월 초에 2태블릿을 공개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구, 울산, 부산 집회를 막 다닐 거거든요. 네. 그럼 0%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래요? 네. 그때도 그럼 김원만랑 같이 합니까? 네. 지금 거의 한 몸이에요. 네. 태블릿 기자회견도 같이 합니다. 용민이 형한테 그렇게 같이 다니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네. 저 봐요. 태블릿 얘기하니까 바로 외면하잖아요. 네.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2부는 팟빵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팟빵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